되었다는 뜻입니다. 요 서대문 형무소가 생기기 문을 열기 바로 전에 경성 감옥에서 순국하신 분이 이강년 선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형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승려가 복을 빌어주는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웃기지 말라. 충의의 귀신은 스스로 마땅히 이래나 저래나 하늘로 갈 것인데 충의의 귀신인데 혹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찌 너희 도움을 바라겠느냐.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어떻게 할까요? 그 걱정을 왜 하느냐. 옥중에서 썩어도 무방하니 속히 형을 집행하라. 이 왕산 선생 돌아가시고서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집안은 만주로 망명하시고 그래서 그의 제자인 정말 예제자인 박상진 선생이 이 장례를 치르면서 가슴에 한을 품죠.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으리라. 이것이 이분이 대한광복회를 만들고 대한광복회 투쟁을 펼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문중의 항일투쟁인데 그 장남은 독립의군 또 신민부 활동을 하셨고 형은 집안을 끌고 만주로 망명해서 부민단 초대 단장을 그리고 대한독립선언서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 나온 3.1운동 때 선언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선언서입니다. 그래서 투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대한독립선언서는 나라 밖으로 망명한 우리나라의 최고급 독립운동가들 39명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라서 내용이 아주 확실히 다릅니다. 거기에 김교헌 선생을 1번으로 해서 우리 경북 출신으로는 안동의 이상용 선생, 김동삼 선생 그리고 허겸 선생이 그 성함이 들어 있습니다. 허학으로 해서 허겸 이제 허형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범산 허영 선생의 허발, 허길, 허규 이 집안의 독립운동. 특히 그 허발에 이상용 선생의 손부가 있죠. 허여사가 있고 허필 지산 선생의 망명과 그 차남 허영식. 이 허영식이란 분은 중국 공산당 북만특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동북인민혁명군. 이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김일성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동북항일연군입니다. 거기에 김일성은 제1로군, 제2군, 제6사 이름이 옛날에 우리들 8로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6사 사장 그러니까 사단장인데 김일성이 사단장이면 대단히 크죠. 그런데 그 당시 사장이라는 건 한 200명 정도를 이끄는 요즘 말하면 특전사처럼 유격부대를 이끄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3군 정치부 주임이라는 것은 제3군 정치부 주임은 그 아래에 있는 사장보다는 사실은 더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군단장 바로 옆에 있는 정치 주임입니다. 항상 얘기는 공산당 계열의 군대는 이 정치 주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1942년 청풍령 전투에서 전사를 했고요. 허훈의 손자도 의영단 군자금 모집 활동합니다. 이 군자금은 바로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밤에 그리다가 좀 이 순서가 왔다 갔다 제 손으로 그려보니까 이게 뭐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왕산 선생의 독립운동을 전체를 한번 제가 결론삼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정척사라는 말은 성리학적인 질서를 정으로 삼고 서양에서 들어온 것을 사악하다고 해서 정을 지키고 그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위정척사 이것이 바로 의병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기본 정신 구조입니다. 그리고 계몽운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 유림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위태위태한 진보적인 것이죠. 그런데 왕산 선생은 그 중간 지점쯤에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운동을 펼쳤다라는 사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맞서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한 지역의 의병, 그러니까 뭐 영천의병이다 또는 의성의병이다 이런 지역의병 정도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의병 전쟁을 머릿속에 그리고 전국에 밀지 메시지 비밀 서신을 보내서 의병을 일으키라 하고 본인 스스로도 서울 진공작전을 감행했던 분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집안 문중 차원에서 항일 구국투쟁을 펼친 인물이다. 그렇게 보다 보면 왕산허위 선생의 독립운동의 이야기는 앞서 우리 51년간의 독립운동사를 쭉 이렇게 대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최고급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 톨도 지나치지 않고, 이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이렇게 쭉 남부로 길지 않습니까? 이 베트남은 3등분을 해보면은 그 지역의 특성이 아주 다른데 베트남 남부 지역 이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난 것은 거의 우리 의병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유림들의 의병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산 선생의 독립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최고급 지도자임은 뭐 분명하고, 이 전 세계의 식민지 해방 투쟁을 벌이는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왕산 선생의 그 위상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제 이야기를 사실 마치겠습니다. 사실 왕산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자고 할 때 굳이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참 연세가 많으신 분이어서 왕산 선생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나라 사랑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이제 새로운 세대한테 알려줄 것이냐, 이게 초점 아닙니까? 초점인데,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서는 이제 오늘도 이제 매일 학생들이 들어와서 1박 2일로 안동의 아이들은 나라사랑 체험 캠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1월 달에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선격을 했는데, 그러자면 왕산 선생도 전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곧 착공식을 가집니다. 가지면 대구를 포함해서 모든 시군의 독립운동사를 전시하는 전시관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0명이 숙박하는 연수원을 갖고 있는데 그걸 2배로 늘립니다. 그리고 앞 산 골짜기를 신흥무관학교라고 이름 지어서 아예 독립운동 체험학습장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께서 꽤나 걱정하십니다. 이거 마땅한 어른들만 듣고 있어서 되겠냐 하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가르치는 그걸 길로 삼으려고 하고, 오늘 이 마지막 글자로 떠오르는 허위 선생의 이 나라사랑, 이것이 결국은 허위 선생의 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차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세대에게 열심히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고 알찬 내용으로 열강을 해주신 김희공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을미 2주간 및 탄신 160주년 기념 왕산허위 선생에 관한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심 식사가 기념관 뒤편 이 광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심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구에서는 오늘 간편한 기념품을 마련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